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배열을 좀 자바에서의 그 배열을 좀 다뤄보기로 하겠어요. 그 자바 배열은 조금 다르니까 좀 잘 들어주세요. 자, 배열은 이제 여러분들 C에서 한 것처럼 대체적인 개념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배열의 정의가 자바에서는 어떻게 되고 객체 생성은 배열 객체는 어떻게 생성하는가 하는 걸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배열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그 정의하는 이유는 사용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 10명의 평균 성적을 계산하라 이러면 옛날에 기존의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 기존의 기본 타입의 우리가 사용해왔던 기본 타입의 변수 개념을 사용한다면 학생이 10명이 있기 때문에 10개의 기본 타입의 변수가 필요해요. 이처럼요. 뭐 이렇게 10개를 이렇게 선언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학생이 100명이라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100개를 선언해야 될 것이냐? 이거 이렇게 선언해 갖고 도대체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인지를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배열을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느냐 하면은 그 C에서와 똑같은 개념으로 자바에서도 그 배열을 동일한 타입입니다. 그 동일한 타입의 특정 개수가 정해졌다는 얘기죠. 특정 개수의 값들을 수용하는 컨테이너 성격의 객체들로 정의를 합니다. 즉 그런 데이터, 동일한 타입의 특정 개수의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다. 이렇게 해서 그 객체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기본 타입이 아니에요.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자바 그 배열의 특징을 보면 그래서 하나의 참조 변수로 그 액세스가 가능한 그 다수의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 컨테이너 객체고 그 객체 저장 메모리 영역에 연속적 저장 형태를 가진다. 연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연속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된 그 번호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 인덱스를 통해서 그 읽거나 쓰는 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제 다차원 배열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즉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그리고 이 자바에서는 이제 C와 다르게 배열 선언, C에서는 선언으로 끝나지만 자바에서는 선언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객체로 정의되기 때문에 객체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언과 생성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제 배열은 그리고 액세스하는 기본 개념은 다 똑같아요. 시작은 0번지부터 시작하고 인덱스가 그리고 그 항상 0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열이라 생각하면은 요 각각의 하나를 그 배열의 원소다,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거의 인덱스는 8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이제 2차원이다 그러면 2차원 배열이다 그러면 행과 열로 구성되는 2차원 배열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뤄봅시다. 선언은 어떻게 되고 생성은 어떻게 되는가. 자, 배열은 아까 얘기했듯이 객체이기 때문에 기본형 변수 우리가 기본 타입의 변수와는 다르게 선언과 생성 2단계를 거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객체이기 때문에 참조 변수로 선언합니다. 그래서 타입을 적어주고 대괄호를 적고 그 다음에 변수명 그 이름을 적어줍니다. 참조 타입의 이름.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인티저 배열이다. 이제 대괄호를 쳤다는 건 배열 객체라는 얘기예요. 인티저 배열 객체다. 그리고 이름은 인트 어레이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요.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인트 가지고 인트 어레이하고 대괄호를 쓰는데 요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C에서는 이렇게 선언하는데 요거는 실질적인 문법 배열의 문법이나 배열의 개념하고는 사실 안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제 두 가지 다 허용하지만 이 방식으로 선언하는 것을 가능하면 많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써라 하는 얘기죠. 이제 이렇게 선언이 끝나고 나면 이건 이제 선언이 끝나면 이렇게 인트 배열, 인트 어레이라는 배열을 가르치는 참조 변수가 하나 선언된 거예요. 아직 이거는 안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 1단계에서 요 1단계가 이제 여기까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열 객체에 들어가는 원소들이 저장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이제 new라는 객체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int 어레이에다가 이제 new하고 몇 개를 특정 개수기 때문에 몇 개를 할 거냐는 개수를 여기다 적어줍니다. 뭐 5개면 5개 이렇게 해서 new int 타입으로 5개를 한다.
이렇게 해서 어레이 인트 어레이에다가 인트 타입으로 5개의 원소들을 포함하는 객체를 이제 순서적으로 포함하는 객체를 생성한다 해서 2단계가 딱 끝나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5개의 원소들을 인티저 원소들을 포함할 수 있는 정수 원소들을 포함할 수 있는 이런 컨테이너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가르치고 있는 게 인트 어레이라는 참조 변수예요. 그래서 2단계 하면 여기까지. 그래서 이 원소는 인트 어레이의 제로가 되고 이 원소는 인트 어레이 1, 요건 인트 어레이 2, 3, 4 이렇게 액세스가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인덱스 같은 걸로 인트 어레이 3 하면 여기 이제 20 이렇게 액세스가 된다는 얘기죠. 20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근데 이 1단계와 2단계를 합쳐서 이렇게 한 번에 선언할 수도 있어요. 인트 배열, 기본 타입 인트 배열을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짓고 5개짜리 컨테이너 객체로 만든다 해서 이렇게 이 2개를 합쳐서 이렇게 한 라인으로 쓰는데 보통 이제 이걸 많이 씁니다. 이렇게 2개 따로따로 할 필요하면 따로따로 하지만 뭐 그럴 꼭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선언해서 쓰는 것을 보통 많이 써요. 자, 이제 배열의 선언하고 생성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배열은 객체이기 때문에 선언만 갖고 안 된다. 생성도 해줘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 이제 배열은 아까처럼 액세스 인덱스 갖고 읽고 쓸 수 있다 그랬죠. 요거 이제 여러분들 1차원 배열하면 요거 뭐 여러분들 C처럼 똑같은 개념이니까 요런 걸 만들려면은 인트 어레이 해가지고 이름을 A로 이름 요건 참조 변수 A 주고 이제 new int 12개짜리 만들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이건 들어갔다면 요건 인덱스가 제로고 인덱스는 0, 1, 2로 가요. 여기 들어있는 원소들은 이렇게 들어있다 치더라도 인덱스는 0, 1, 2에서 11까지 갑니다. 그건 잘 알겠죠? 요거 이제 인덱스라고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실 거고. 자, 배열의 크기. 그 배열의 크기는 이제 여러분들 그 C에서는 사이즈 오브라는 뭐 그 연산자를 써서 했지만 자바에서는 사이즈 오브는 없어요. 자바는 배열 객체를 생성을 하면은 그 객체 내 랭스라는 필드가 존재합니다. 랭스라는 필드가 존재해서 그 배열의 이름 점 하고 요 랭스를 하면 그 배열의 길이가 리턴되게 됩니다. 우리가 스트링 타입을 배웠을 때는 그 스트링의 길이를 랭스 이 필드로 안 하고 메소드 갖고 있죠. 랭스라는 메소드를 갖고 길이를 리턴 받았지만 얘는 랭스를 필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트 어레이 요 배열을 이렇게 선언했을 때 인트 어레이 해가지고 점 랭스 하시면은 요 인트 어레이라는 배열 객체에 그 컨테이너 객체에 포함된 원소들의 개수가 리턴됩니다. 리턴돼서 요 사이즈에 저장되죠. 그건 당연히 정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사이즈를 찍어보면 5를 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열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그 배열 객체의 이름 닷 랭스 해가지고 그 필드를 액세스해서 그 배열의 길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열의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인터레이 해가지고 선언하고 요것은 이제 2단계로 했죠. 그래서 그 이래고 new int 10 해가지고 10개짜리의 원소를 가지는 그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게 참조 변수가 onArray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for loop에서 각 그 onArray 그 onArray라는 쪽에 0에는 10이 들어가겠죠. i가 0. 그다음 1이 되면 1이 되면 20이 들어가고 2가 되면 30이 들어가고 그래서 10, 20, 30, 40에서 100까지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for loop를 돌면서 찍어내면 이제 이렇게 찍어내겠죠. 금방 이해하겠죠, 이거는? 자, 근데 이제 C에서도 초기화하는 것처럼 자바에서도 배열을 초기화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배열에 저장될 값이 미리 결정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초기화하면서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될 수 있으며 초기화는 요 생성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new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int array 해가지고 그냥 4321 제로 하면 이 4321 제로를 포함하는 요거 1번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인터레이에서 5개짜리 요 원소 개수에 5개짜리 컨테이너 배열 객체가 만들어져서 그 원소는 4321이 되고 인터레이 0, 1, 2, 3, 4, 5가 인덱스로 가지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플롯에서 플롯 어레이 해가지고 0.01, 0.02 하면은 얘도 이제 플롯 넘버 0.01에서 0.04 네 개의 플롯 넘버를 포함하는 요 배열 객체 컨테이너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플롯 어레이라는 참조 변수는 얘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 갖고 액세스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초기화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아둬야 될 건 요 객체 배열의 생성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배열, 지금 배열은 기본 타입을 내포하고 있는 배열 객체지만 이제 배열 객체의 원소 자체가 또 객체인 거예요. 객체들을 동일한 타입의 객체들을 특정 개수를 순차적으로 포함하는 그런 컨테이너 배열 객체인데 그 원소 하나하나가 또 객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 만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person 타입의 배열을 이 객체 배열이에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person이라는 게 여러분들 대문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클래스 타입이죠. 그런 클래스 타입에서 만들어지는 객체들의 배열이다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대괄호를 붙여준 거고 그런 배열의 이름을 그걸 가르치는 참조 변수를 PA로 잡겠다. 그래서 그 객체들의 배열을 위한 레퍼런스 참조 변수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PA에다가 이제 그런 객체 몇 개를 이제 또 객체 몇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가 해서 person 10 10개짜리 person 객체 10개짜리를 생성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다 끝나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얘는 뭐냐면 객체 이제 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래가지고 요걸 다음 페이지 갖고 해봅시다. 요게 이제 그림을 보면은 요게 이제 아까 전 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 얘인데 요 1번 요 person 해가지고 객체를 선언하면 요런 형태로 해서 PA라는 참조 변수가 하나 딱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new person 10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거치면 요렇게 돼버려 가지고 new person 10 거치면 요 person PA0, PA1, PA2 해가지고 요게 10개짜리 요 배열이 하나 또 만들어져요. 이게 배열이죠. 이게 배열 객체예요. 그러니까 배열 객체를 10개짜리 하나 만든다는 얘기죠. 배열 객체, 그러니까 객체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배열 객체를 10개짜리를 만든다.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것들은 다 참조 변수예요. 이 참조 변수 이게 정보가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 참조 변수가 가르치는 객체를 만들어놔야 돼요. 10개짜리 이제 객체를 만들죠. 그러니까 new person 10 하면 배열에 드는 객체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객체가 들어가는 객체를 가르치는 참조 변수 10개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단계에서는. 그래서 참조 변수 10개를 만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요 참조 변수 하나당 객체 하나를 생성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 세 번째 들어간 요 포룹에서 보면은 이제 요게 10개이기 때문에 PA.length를 하면 10이 되겠죠. 그럼 0부터 9까지 즉 10개를 이제 생성을 하는데 PAI에다가 PA0는 new person 해가지고 person 객체를 이제 하나 만들어서 얘가 참조할 수 있도록 참조 변수가 PA0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PI.ag 그러니까 PA가 이제 person이 age라는 필드를 갖고 있다면 요 person 객체 ag 필드에는 30 플러스 i가 제로니까 30이 들어가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age는 30이 자, 그 다음 포르프가 또 돌면은 i가 1이 되면서 PA1에는 PA1을 참조하는 객체를 하나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거기다가는 31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포르프가 10번 돌면은 이런 게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C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객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객체는 객체 자체가 아니에요. 퍼슨 객체를 가르치는 참조 변수일 뿐입니다. 그 참조 변수 10개를 만들고 이제 그 참조 변수 하나하나가 가르치는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객체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배열 객체를 집어넣을 때는 각 포룹이나 이제 반복문을 사용해 가지고 각 참조 변수 하나하나를 배열에 속하는 객체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를 그 배열
원소 개수만 객체 원소 개수만큼 만들어서 그것이 참조할 수 있도록 또 객체를 다 생성을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나서 다시 포로프를 통해서 PA.length 10개 저름에서 프린트 해가지고 PAI.ag PAI가 각각 가르치는 게 요건 참조 변수일 뿐이에요. 참조 변수의 어레이가 만들어진 거죠. 요게 괜찮으니까 참조 변수의 배열.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new 했다가 이제 배열 끝났다. 객체를 포함하는 배열을 객체 배열을 만들 때는 요 단계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기본 타입은 이거로 끝나지만 이건 객체를 포함하는 배열이기 때문에 객체들의 배열이기 때문에 객체의 참조 변수를 만든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참조 변수가 가르치는 객체는 new를 통해서 또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주의하세요. 이제 알겠죠? 이제 이런 객체들의 배열도 이제 초기화 이 스트링 객체들의 배열. 예를 들자면 아까 그건 person 객체. 근데 이제 person은 여러분들 아직 잡아놓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스트링 배열이다. 스트링 타입의 배열이고 그 이름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스트링이 각각 들어가 있죠. 이게 다 객체예요. 이거 다 객체입니다. 근데 이 객체들은 지금 다 뉴해서 생성이 다 된 거죠. 이렇게 그 포로풀 돌면서 하는 것 대신에 그냥 초기화해서 이렇게 해버렸죠. 다 생성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5개죠. 그래서 토핑스 닷랭스 하면 여기 이제 5가 나올 테니까 i는 4까지 돌겠죠. 그래서 토핑스 제로, 토핑스 1을 하고 스페이스 하면서 찍으면 빼빼로니 찍고 그다음에 한 칸 띄고 머쉬룸 찍고 또 하나 찍고 어니언스 찍고 소시지 찍고 베이컨 찍고 끝나겠죠. 요건 이제 스트링 객체 배열이고 아까 여기서 예를 한 거는 퍼슨 객체의 배열이에요. 요거는 이제 포룹 같은 거 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초기화하면서 생성이 다 됐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이거는 뭐 그냥 일반 기본 타입의 배열이고 이건 거의 C하고 똑같죠. 다만 s.length라는 걸 썼다는 것만 다르고 그래서 여기 중에서 최소값 구하는 거 이런 건 뭐 C하고 동일해 거의. 그다음 이제 탐색하는 요 배열 중에 객체 인티저 배열을 만들어주고 이거 이제 초기화 시켰기 때문에 new 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객체가 아니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value 잡아주고 또 인덱스 인티저에서 인덱스 초기 값을 -1로 잡았습니다. 왜 -1로 잡았는가는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탐색할 값을 입력하십시오. 이제 스캐너 객체 하나 만들고 키보드에서 받아먹을 탐색할 값을 입력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정수로 할 때니까 예를 들어서 20을 쳤다고 해봐요. 키보드로. 그러면 이제 value에는 뭐가 들어가냐? 20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s.length 하면 요게 11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0, 10, 20에서 100 이렇게 11개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11이 되니까 0부터 10까지 갑니다. 이제 루프를 도는데 요 각각의 원소가 요 20이냐 20이면 인덱스 변수에다가 그 i 값을 찍어줘라. i 값을 찍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포로 돌면서 또 가서 아까 i 값이냐 다 찾아보는 거죠. 다 찾아봐서 만약에 20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없겠죠. 없게 되면은 요 인덱스가 s.length보다 작고 즉 인덱스는 아무튼 랭스보단 작아야겠죠. 그 11보단 작을 겁니다. 그러면서 인덱스가 0 이상이냐 인덱스가 해서 -1이면 요 인덱스 값이 하나도 안 바뀌었겠죠.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뜻이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없다는 거죠. 그 값이 없다는 게 그걸 의미하겠죠. 근데 0 이상이면서 랭스 이하면은 그 요 밸류 값은 요 위치에 있습니다. 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20이 또 있었다. 2개 이상 있다 그러면 어디 가겠어요? 2개 이상 있으면 맨 마지막 것만 가르칠 겁니다.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첫 번째 찾고 나면은 그 다음 또 찾죠. 그건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오지. 첫 번째 찾으면 무조건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오려면 여기 해놔가지고 여기다 브레이크를 적어줘야죠.
그 하나 첫 번째 거 자꾸 빠져나오고 이 브레이크를 안 적어주면 계속 찾을 테니까 동일한 게 여러 개 있으면 맨 마지막 걸 찾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제 객체들의 배열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서 이제 어쨌든 그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이제 상품에 대한 그 상품 객체죠. 상품 객체들의 배열을 이제 만들고자 하는데 그 상품들이 이제 굿즈라 해서 굿즈 객체를 생성하고 이들을 굿즈 객체 배열로 저장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품 굿즈를 만들어서 근데 이제 세 개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세 객체를 세 개 입력받으면 이들을 이제 화면에 출력한다라는 걸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러려니까 이제 굿즈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어야 되죠. 요 상품을 나타내는 클래스. 요걸 생성하면서 굿즈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굿즈라는 객체는 보면 이제 각각 상품에 대해서 이름, 이제 필드, 정적 정보죠. 그 이름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가격, 그다음에 넘버 오브 스탑, 재고 몇 개 남아 있느냐, 그다음에 솔드 몇 개 판매됐냐, 판매된 개수죠. 그래서 얘네들은 요건 스트링이고 네임은 스트링 타입이고 프라이스는 다 인트, 이것도 인트, 이것도 인트. 이것도 이제 프라이빗이라 선언하는 건 다른 클래스에서 이 가격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부에서만 쓸 수 있게. 그래서 요 굿즈를 이제 생성하는 생성자는 요 네 개 이름을 이제 받아야겠죠. 생성할 때. 그러면서 그 생성하면서 매개 변수로 네 개를 받으면 그 이름을 요 매개 변수로 받은 이름을 디스단 네임하면 요 굿즈 객체의 네임 필드를 의미해요. 요 네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로 받은 네임을 요 필드에 집어넣어주고 요 디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요건 근데 설명은 다 했죠. 그러니까 요 디스가 포함하고 있는 디스가 적혀 있는 그 객체예요. 이제 굿즈 객체죠. 굿즈 객체의 네임 하면 필드를 의미합니다. 요 네임은 매개 변수 네임이고요. 자, 그래서 그 매개 변수를 받은 프라이스를 필드에 집어넣어주고 매개 변수로 받은 재고 개수를 집어넣어주고 매개 변수로 받은 판매 개수를 집어넣어주면 생성하면서 이름과 가격과 재고와 판매 개수가 딱 생성돼서 나오겠죠. 각 상품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메소드를 또 갖고 있냐면 동적 특성으로서 그 상품의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은 리턴 네임 해주면 되죠. 네임을 리턴 해주면 될 거고 프라이스가 얼마냐. get price 하면은 프라이스 리턴 해주면 되고 지금 재고가 얼마 남아 있냐 하면은 넘버 오브 스탁스를 리턴 해주면 되고 현재 판매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걸 알고 싶을 때 솔드를 리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가장 심플하게 만든 거고 더 필요하다면 이제 메소드 더 필요하다면 메소드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요거 필드를 더 선언할 수도 있어요. 현재는 요렇게 만들어서 굿즈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갖고 요 이제 굿즈 어레이를 테스트 상품 객체들의 배열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굿즈 어레이를 하나 굿즈 배열 객체들의 배열이죠. 굿즈의 배열에서 굿즈 어레이를 해가지고 굿즈 어레이를 해갖고 뉴 해가지고 굿즈 3 요거는 굿즈 3 하면은 요거를 하면 이제 굿즈라는 여기 만들어지고 요걸 하면 이제 참조 변수 3개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요게 이제 굿즈 0, 굿즈 1, 굿즈 2, 굿즈 0, 1, 2 3개니까 3개 굿즈 1, 2 이렇게 3개가 만들어지고 얘가 이제 이걸 가르치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객체를 만들어야겠죠. 요게 가르칠 수 있는 각 객체들을 또 만들어내야 되죠. 요게 제로 요세 개의 참조 변수, 객체 참조 변수가 가르치는 여기까지 할 때는 참조 변수까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키보드에서 스캐너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키보드에서 받아 먹읍시다. 그래서 for 루프를 돌면서 객체를 하나씩 이제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굿조레이닷 랭스, 굿조레이닷 랭스 하면 3이 나오겠죠. 그러면 0, 1, 2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키보드로부터 스트링 받아서 이름에다 제일 첫 번째 이름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next 인티저 받아서 price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정수로 받아서 그 말하자면 이거는 number of stock이죠. 재고 거기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int 받아서 sold에다 넣어줘라. 이래갖고 요 name과 price와 n과 sold를 가지고 요 생성자를 부르는 거죠. 요 생성자를 불러가지고 굿즈 불러가지고 이름과 price와 number of stocks와
판매된 개수를 해가지고 요 생성자를 호출하면은 요 굿즈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제일 처음 만들 때는 그 굿즈 어레이, 굿즈가 아니고 굿즈 어레이죠. 굿즈 어레이가 얘를 가르치겠죠. 그렇죠. 굿즈 어레이 제로가 이제 요 굿즈 어레이 제로가 처음에 이제 첫 번 루프를 돌면서 굿즈 객체 하나 만들면 굿즈 어레이 제로가 그걸 가르칠 거고, 그 다음에 굿즈 어레이 그 다음 또 포루프 돌면서 또 그 다음 포루프 돌면서 세 번 돌면서 굿즈 생성자가 세 번, 굿즈 객체가 세 번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서는 뭐 사과, 그 다음에 뭐 화기 1,000원, 뭐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재고는 100개, 그 다음에 팔린 거는 20개, 그럼 총 120개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주면은 사과가 현재 가격은 1,000원이고 100개가 재고가 있고 20개 팔렸다라는 거에서 사과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 또 이제 배 하면 그 다음 배 집어넣고 뭐 프라이스가 뭐 1,500원, 그 다음에 이것도 100개, 요건 30개 팔렸다. 그러면 이제 배에 대한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감 하면 또 감에, 그래서 각 과일마다 이렇게 그 굿즈 객체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요게 사과냐 배냐 감이냐 과일로 한다면, 자 이렇게 해서 세 개 객체에 이제 정보가 다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찍어보는 거죠. 그 굿즈 레이까지 세 개 만들면 다 찍으라고 그랬으니까 시스템.out.print 해가지고 굿즈 레이 제로의 getName 요걸 불러내죠. getName을 해서 이제 찍고 프라이스 이름 찍고 스페이스 하나 띄고, 그 다음에는 프라이스 값을 얻어서 찍고, 그 다음에는 재고가 몇 개냐는 걸 get number of stock 해가지고 또 찍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프린트 LN 하죠. 한 줄 넘어가겠죠. 계속 프린트만 하다가, 그럼 여기서 이제 get sold 판매 개수 해갖고 한 줄 딱 띄고 넘어가겠죠. 그 다음 또 포로프 돌면서 두 번째, 그 다음 포로프 돌면서 세 번째까지 돌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콜라 510개, 500 콜라 그 음료수로 했네. 콜라 해가지고 프라이스 500원, 그 다음에 그 재고 10개, 판매된 거 20개, 그 다음에 사이다 1,000원, 재고 20개, 판매된 거 30개, 맥주 2,000원, 그 재고 30개, 판매된 거 50개, 이제 여기까지 입력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두 번째 포룹에서는 이걸 찍는 거죠. 그럼 그대로 찍겠죠. 콜라백.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요 객체들의 배열은 객체 참조 변수까지 만드는 걸 만들고, 그 다음이 이제 각 참조 변수가 가르치는 각 객체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익명 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익명 배열은 이제 어노니머스 어레이에서 이름이 없는 배열이에요. 우리가 배열 같은 거 잡을 때 뭐 기본 타입일 경우 인트 해가지고 뭐 인트 어레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잡죠. 이게 인트 배열이다니까 이렇게 잡아지고 인트 어레이는 뉴 해가지고 이제 뭐 인트 뭐 사이즈 뭐 100개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이름을 안 주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배열이에요. 이름이 없으면 나중에 액세스를 못 합니다. 이름이 없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름 없는 배열이라는 거는 한 번 쓰고 안 쓰겠다는 거예요. 딱 생성만 한 번 딱 해서 딱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안 쓸 경우 이제 이런 익명 배열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 배열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계속해서 참조해서 써야 된다면 익명 배열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바의 C에서는 이런 익명 배열을 제공 안 했는데, 자바에서는 배열의 이름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초기값만으로 배열을 생성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초기값만으로 배열을 생성시킬 수 있어서 시켜서 한 번 쓰고 버릴 경우 이제 익명 배열을 사용하는데, 다른 말로 이제 무명 배열이라고도 해요. 어떤 책에서는 무명 배열, 어떤 익명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명 배열은 즉시 배열을 만들어서 함수의 인수로, 즉 매개 변수로 저장시켜주는 인수로 전달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익명 배열을 만들 때는 new int 해가지고 이렇게 적습니다. new int,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그냥 즉시로 그냥 배열을 만들어서 이런 배열을 만든다, 정수 배열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수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경우에, 그래서 참조 변수가 없기 때문에 생성 메소드에서는 참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만 그것을 이제 파라메터로 넘겨받은 함수에서 그냥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라메터 이름을 가지고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그 애노니머스 어레이 이래 가지고 그 메인 함수에 보면 이제 메인 함수 있고 프린트 숫자들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 숫자들의 합을 주고 프린트LN에다가 sum하고 sum이라는 이제 메소드의 파라메타로서 익명 배열, 무명 배열을 집어넣죠. 그래서 new int 해가지고 1, 2, 3, 4 4개를 가지는 익명 객체 배열 객체를 sum이라는 메소드의 파라메타로 집어넣어 준 거죠. 그럼 이 sum이라는 메소드는 어때야 되냐면 정수 배열을 파라메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int numbers. 그럼 이 sum을 호출하면서 이 numbers 배열 객체를 집어넣어 주면 되니까 그냥 배열을 그냥 익명 배열로 생성해서 그냥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면 요 1, 2, 3, 4라는 요 배열은 요 파라메타 요 속에서는 요 메소드 속에서는 요 numbers라는 요걸 참조하는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numbers 갖고 액세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4개 합을 구하는 거다 해서 토탈은 0을 집어넣어주고 for loop을 돌면서 토탈은 토탈 플러스 넘버스의 0, 1, 2, 3 넘버스의 랭스를 하면 이제 4개가 나올 테니까 for loop 4번 돌면서 넘버스 0, 1, 2, 3까지 더하겠죠. 더하게 해서 이제 그 결과가 토탈에 들어가죠. 그래서 나중에 토탈을 리턴해주면 요 토탈을 리턴해준 값이 요게 이 sum 요거 하면 토탈 값 리턴 받은 걸 해서 얘가 출력해주겠죠. 그러면 숫자들의 합은 뭐 10이다 라고 출력해줄 겁니다. 요게 이제 익명 배열이에요. 무명 배열인데 이 무명 배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직접 배열을 메소드의 파라메타로 저장시켜 줄 때 인수로서 넘겨줄 때 그냥 한 번만 딱 쓰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쓸 일이 없을 때 이제 이런 걸 사용하게 됩니다. 더 쓴 나중에 딴 데서 액세스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배열과 이제 포이치 요 포이치 반복문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우선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배열이나 열거 타입의 그 이니머레이션 타입의 각 원소를 순차적으로 접근하는데 요거 전번에 배웠죠. 그래서 요런 배열 객체에서 가장 많이 쓴다고 그랬죠. 포이치문은. 그래서 sum 해가지고 for 해가지고 int 타입의 이 number라는 num이라는 배열 어떤 데이터들의 집단이죠. 여기 이제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num이라는 배열의 그 원소는 다 이 정수 타입이고 그거 하나하나를 k라고 이건 인덱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k가 1이고 k가 2고 k가 3이고 k가 4고 k가 5를 차례차례로 k에다가 원소를 직접 대응시켜 가면서 그 for loop를 돈다고 그랬죠. 그래서 sum은 sum 플러스 k 해주면 얘는 1, 2, 3, 4, 5를 더한 거를 여기다 출력해 주겠죠. 그래서 이거 포이치문은 여러분들 이거 뭐 배웠으니까 개념을 배웠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면 나중에 질문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또 포이치문 또 여기 포이치문 엑서사이즈 하는 건데 요거 이제 이넘 열거체예요. 열거체에서 이넘 요 이제 클래스 속에 이넘을 선언할 수 있는데 이넘 선언해주면 이넘 타입의 윅 해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서 넘 뭐 인티저 배열 그 다음에 요거는 스트링들의 배열이죠. 배열의 배열인데 이건 스트링들의 배열이다. 이렇게 sum 제로다. 그래서 요 포이치문에서는 넘을 가지고 sum을 해라. 요 1, 2, 3, 4를 갖고 있죠. 여기서는 각 스트링에서 names라는 걸 가지고 이 names를 가지고 각 스트링 s가 처음엔 사과가 되고 그 다음엔 배가 되고 s가 그 다음 바나나가 되면서 이제 s에다 계속 스페이스 띄면서 나가 그 각각 원소 하나씩을 찍어 요 s를 찍고 스페이스 찍고 s 찍고 스페이스 찍으면은 이렇게 합은 제일 처음에는 합은 15 찍고 사과, 배, 바나나, 체리 이렇게 각각 찍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뉴 라인 하니까 그 다음 라인 넘어가죠. 여기서는 이제 요 그 열거체를 가지고 포이치문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열거체에서 그 열거체가 가지고 있는 요 각각의 그 상수들의 그거를 차례대로 배열로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메소드가 values라는 메소드라고 그랬죠. 전번에 그 이넘 타입 하면서 배웠죠. 그래서 이 values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위크라는 열거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의 values라는 걸 호출하면은 월화수목금토일 객체가 위크 타입의 객체로 만들어진 배열이 리턴됩니다. 리턴돼서 그 원소 하나하나를 데이가 대입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데이 찍고 요일 찍으면 데이를 처음 걸 찍으면 월하고 요일, 그다음 화 요일, 수 요일, 목 요일 이렇게 찍겠죠.
요건 이제 여러분들 밸류스를 배웠으니까 그게 이제 무슨 뜻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요 배열 기반의 이제 작업, 배열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조작을 하고 작업을 하는데 가장 또 많이 하는 게 이제 배열 복사. 배열을 복사를 하려면 배열의 원소 하나하나를 두 개 타겟 소스 배열에서 타겟 배열로 하나하나의 원소를 이동시키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포루풀 돌면서 하지 말고 자바가 이런 거 다 제공해 줍니다. 배열의 복사. 그러니까 알아서 이런 걸 콜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클래스가 어레이 카피라는 메소드를 제공해 주고 있고 어레이스라는 클래스가 카피 오브 레인지라는 것을 제공해 주고 있고 어레이스에서 또 카피 오브라는 메소드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요것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제 이 시스템 클래스가 제공해 주는 어레이 카피는 복사를 하기 전에 소스를 복사해야 될 배열과 그 배열들이 복사돼서 옮겨져야 될 배열을 미리 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스고 요게 이제 소스를 선언해 주고 이제 요 카피 어레이 카피 테스트에서 그 어레이 카피라는 걸 한번 이제 테스트하는 건데 요런 경우는 이제 카피 프롬 요게 이제 소스죠. 그래서 good API for array copy 이제 이래가지고 요 문자 하나하나 문자들의 배열이에요. 캐릭터 배열. 그래서 요 배열 중에서 3개만 카피하겠다는 거예요. 3개만 카피해서 카피를 어디다 할 거냐? 여기다 카피해달라. 이건 뭐 미리 선언해. 복사 전에 타겟 배열을 생성해 줘야 된다. 복사가 돌아가기 전에. 그래서 어레이 카피 호출하기 전에 타겟 배열을 먼저 하나 생성해 주고 이제 3개짜리.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레이 카피 해주면 카피 프롬에서 요거 3가 아니고 이게 4가 되겠다. 4개가 되겠습니다. 0, 1, 2, 3, 4. 아니다. 3개 맞아요. 그 카피 프롬 소스 배열부터 소스 배열의 네 번째 4번 인덱스부터 카피 2에다가 카피 2에 0에서 3번까지 카피시켜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0에서 3이라는 게 이제 카피할 때 요 엔드 인덱스는 그거 빼기 1까지 갑니다. 엔드 인덱스 빼기 1. 그래서 요 카피 프롬이라는 배열에서 그 4번부터 그러니까 0, 1, 2, 3, 4 여기서부터 요 100개를 0 카피 2에 카피 2 만들어진 거죠. 카피 2에 0부터 2까지 옮기라는 얘기죠. 3 빼기 1이니까 그래서 3개가 옮겨서 A, P, I가 요 새로 만들어진 카피 2라는 배열에 A, P, I 이렇게 해서 카피 요게 이제 카피 2고 요게 이제 카피 2가 이걸 가르치게 되죠. 카피 프롬은 얘를 가르칠 거고. 그래서 어레이 카피가 이제 파라미터가 5개나 쓰고 있죠. 카피 그 소스의 인덱스, 그다음에 타겟의 시작부터 끝. 요 끝은 이제 빼기를 하나 해주는. 이렇게 5개 파라미터를 갖고 쓰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그다음에 이제 요 카피 오브 레인지하고 카피 오브는 이제 카피 오브 레인지는 얘는 뭘 한 거냐면은 요 똑같은 이제 소스는 똑같이 있고 얘는 아까 여기 있으면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타겟 배열 자체를 자기가 만들어서 리턴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조할 수 있는 변수만 하나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카피 프롬은 아까랑 똑같고 그래서 요 어레이스 클래스의 카피 오브 레인지 얘는 카피 프롬의 4번부터 7 빼기 1까지 엔드 인덱스까지 그거를 3개죠. 그 배열을 만들어서 리턴해라. 그러니까 배열을 리턴을 해주니까 그 배열 참조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캐릭터 배열의 참조 변수를 만들면 카피 2가 그걸 가르치게 됩니다. 얘가 만들어서 넘겨줘 버려요. 카피 2에. 그러니까 이게 편하지 훨씬 더. 자 그러면서 카피 2를 그 카피 2요 배열을 이제 스트링 생성을 해가지고 요게 이제 배열이기 때문에 스트링하고는 달라요. 그 배열을 스트링으로 만들려면 new하고 스트링하고 배열 이름 넣어주면 그 배열을 스트링화서 내서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찍으면 API를 찍을 거예요. 이게 이제 copy of range라는 메소드고, 그 다음에 어레이스가 지금 또 copy of라는 메소드가 또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배열 개수가 딱 고정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copy of는 배열의 크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py from 그래서
이 배열 전체를 복사 및 배열의 크기 변경 가능하다. 배열 전체를 복사하면서 배열의 크기 변경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copy of 해가지고 copy from 해가지고 copy from that length 곱하기 2 하면은 배열의 크기를 2배로 변경시켜 가지고 복사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 new하고 string해서 copy to 해버리면은 요거는 똑같이 찍으면서 공백을 많이 찍게 되죠. 얘는 총 요 길이의 2배만큼 배열의 크기를 변경시켜서 전체를 복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복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체를 복사를 하는데 그 배열의 크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복사시키겠다면 요거 빼버리면 되죠. copy from that length로 그냥 그 길이만큼 해가지고 넘기는 거니까. 문제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바가 다양한 복사 메소드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알았다가 갖다 쓰면 됩니다. 또 기타 배열의 작업이 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열에 저장된 수를 정렬, 소팅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검색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 sort라는 메소드를 arrays라는 클래스가 제공해줘요. 여러분 뭐 퀵소트 같은 거 이 퀵소트를 하거든요. 퀵소트를 하려고 막 퀵소트 프로그램을 C에서 짰었죠. 이제 퀵소트가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 짜봤지만 실제 이제 그걸 짤 필요가 없어요. 자바에서 그냥 arrays.sor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그냥 소팅해서 결과를 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진 탐색하려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이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기 위해서 프로그램 해봤지만 이제는 이 자바가 arrays라는 클래스가 제공해주는 바이너리 서치라는 그 메소드가 있어요. 그냥 호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배열이 같냐 다르냐라는 걸 또 테스팅 하려면은 일일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원소를 읽어서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그 arrays 클래스가 제공해준 equals라는 메소드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명시된 값들을 배열의 특정 위치에 채우기 위한 작업, 이건 이제 arrays가 제공해주는 fill. 그래서 이 arrays 클래스가 굉장히 다양한 메소드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arrays 메소드가 copy of range, copy of 배열 크기도 변경할 수 있으면서 전체 복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일정 영역만 복사해서 넘겨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sorting하는 거, 이진 탐색하는 거, 동일한 거 비교, 그 다음에 특정 값으로 채우는 거, 이런 메소드 다양한 메소드를 이 arrays가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arrays 이걸 좀 잘 알아보고 갖다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sorting하는 이그젬플을 보면은 뭐 이 사이즈는 10개짜리고 정수 배열 넘버세고 뉴 인트에서 10개짜리 정수 배열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그 정수 배열 10개에다가 이제 값을 하나씩 집어넣는데 매스 클래스가 제공해준 랜덤 메소드를 썼습니다. 이 랜덤 메소드는 여러분들 해서 알겠지만 그 0.0부터 1.0 사이, 1.0보다는 작아야 돼요. 거기에 있는 그 레인지에 있는 수를 리턴해 줍니다. 실수로 리턴해 줘요. 실수. 그래서 0.0부터 1.0 사이, 1.0 이내에 실수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매스 랜덤 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 0.0에서 100.0보다 작은 고수를 실수로 받겠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근데 실수로 넘겨오기 때문에 그걸 그 타입 캐스팅, 타입 변환, 지금 정수로 기본 타입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요 R에다 집어넣겠다. 그래서 각 넘버 배열, 요 배열 넘버에 그 R을 집어넣으면은 10번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그거에 이제 100을 곱한 게 그 넘버 0, 1, 2부터 0부터 9까지 저장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저장하면 이제 최초 리스트를 찍어라 그러면 최초 리스트 이제 이렇게 837이 이렇게 찍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매스 랜덤은 시드가 없다 그랬죠. 시드가 없기 때문에 그 퍼펙트 랜덤이 나오기 어려워요. 슈도 랜덤이라고 그러는데 의사 랜덤. 그래서 가능하면 랜덤 클래스니까 제공해주는 랜덤 클래스가 제공해주고 있는 그 랜덤 클래스를 가지고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면은 그 시드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드를 타임 갖고 쓴다고 하죠. 시간 갖고 한시도 고정된 값을 시드로 쓰면 안 됩니다. 시드는 발생 그 랜덤 넘버 발생할 때마다 바뀌어져야만 진짜 랜덤이 나와요. 그래서 시간은 멈추지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시드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최초 리스트는 이제 이렇게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냥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랜덤 매스 클래스가 제공해주는 랜덤을 사용했습니다. 랜덤 메소드. 그래서 최초 리스트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포 하면서 이제 프린트를 요거 이제 포 위치문이죠. 찍으면은 요렇게 찍겠죠. 최초 리스트. 자, 그리고 나서 소팅 하는데 그냥 요 한 줄로 끝나요. 어레이 스타 소트하고 그냥 배열 넣어주면 돼요. 넘버스 배열의 이름을 넣어준다는 얘기죠. 배열 넣어주면 이제 그게 소팅 요 끝나면 이제 소팅 완료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정렬된 리스트를 해가지고 또 폼은 똑같이 돌려 요거랑 똑같이 돌리는 거죠. 얘랑 똑같이 돌려버리면 소팅된 값이 찍혀 나와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 소트 같은 걸 이용하면 그냥 정렬 같은 거 금방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이제 다차원 배열, 뭐 이제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배열에 관한 중요 사항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